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2D 14강 객체 복사 및 연장 필렛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객체 복사 방법 설명드리고, 객체 연장 방법 설명드리고, 필렛 방법, 그리고 필렛에서 좀 추가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좀 보시면요. 객체 복사는 카피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CO라고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한 원본 객체를 지정한 기준 중심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카피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연장이라고 하는 건 extend라고 부르고요. 단축키는 EX라고 씁니다. 그리고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지정한 기준선까지 연장, 이제 늘려준다는 뜻이겠죠.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필렛은 필렛이라고 이건 이렇게 쓰고요. 단축키는 F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택한 두 개의 모서리 부분을 이제 곡면, 이제 R 형식, 이제 R 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R 처리, 즉 곡면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필렛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면 여기 트림하고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필렛을 할 때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객체 복사, 객체 연장, 그 다음에 필렛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명령어들 다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내면 되겠죠. 자, 도면으로 오시고요. 왼쪽의 도면, 이번엔 이제 두 장이다, 그죠? 개수로는 하나, 둘, 세 개 객체. 두 번째 거는, 여기 중심선은 없지만, 이 형식으로 우리가 연장, 이런 걸 좀 학습할 거라서, 이걸 좀 간단하게 그렸고요. 첫 번째 도면 한번 보시죠.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 도면 어디에서 많이 봤다, 그죠? 우리 이전 시간에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였는데, 조금 변형을 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치수가 이거 늘어났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잘 보이죠? 예, 됐죠? 자, 우리 이제 제도하도록 하죠. 자, 여기 캐드 시작하기 전에 줌 올, Z 엔터, A 엔터 화면이 꽉 채우고요. 자, 이 도면 보니까 특징을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시는지요? 이 수평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 맞습니까? 맞다, 그죠? 그러면 어느 뭐 밑에 쪽, 이 수평선 기준의 밑에 쪽이든 위쪽이든 하나를 여기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밀어시키면, 그죠? 밑에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구속들이 R7하고 R11로 여기 R이 잡혀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 선으로 그려서 TTR로 이렇게 선 그리고 다 이제 트림으로 다 따냈는데요. 그러지 말고 선에서 TTR이라고 하는 원 그리는 방식 말고 그냥 필렛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 만들고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밀어 시켜 버리면 여기도 밑에도 완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되셨죠? 필렛 기능 써서 요거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그런 다른 우리 이미 배웠던 기능 다 쓸 거고요. 필요하다면. 자, 기준을 보니까 치수가 이쪽에 있는 여기 왼쪽 모서리에서부터 뻗어 나간다, 그죠?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치수들이 30, 52.3, 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조금 내리고요. 여기서 보면 96.5인가요? 예, 99.6이네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선이 여기 수직선 하나, 여기도 둘, 여기는 없고 여기 세 개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이게 22가 있으니까 이 선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옵셋하면 수직선을 더 다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수직선을 다 만들어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 가면 그 부분에서 조금 도면을 조금 형태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선을 조금 그리고 정리하면서 간다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요. 선을 우리가 이제 아직은 복잡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셋의 그냥 기능, 순수한 기능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지만 어느 시점에는 옵셋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선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크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의미가 와닿을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 기준으로 만들죠. X라인 한번 쳐볼까요? 수평 수직선 만들 수 있죠. X라인으로 XL이라고 치고요.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요거 기준점 수평선 한 번 더 클릭, 수직선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수직 수평선 그릴 수 있습니다. ESC 눌러주고. 자, 여기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물론 이 원점을, 이 교차점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기라고. 항상 우리는 원 기준으로 만드는 걸 좀 제가 선호했죠. 근데 요 그림은 요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 보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요걸 기준으로 했냐 하면 치수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뻗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치수처럼 어떤 기준선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기준으로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설계 계획은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어디라고요? 우리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 놓고 우리 수직선으로 요만큼 30만큼 옵셋해주면 수직선 요거 중심선 만들 수 있죠. 예, O 엔터라고 주고 30이라고 숫자 주고 수직선 클릭, 왼쪽 마우스로 또 한 번 더 이쪽 방향 놓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의 수직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만 갖다 놓고 보면 나중에 선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여기 뭐가 걸쳐 있습니까? 원 두 개가 걸쳐 있죠. 같은 중심에. 원마저 그려 놓으시면 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를 만들었구나라고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선이구나라고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옵셋하지 말고 선을 조금 더 추가시켜 주시죠. 형상을. 16파이고 그 다음 여기 20R이에요. C 엔터, 여기 센터점 찍고 D 엔터. 16파이 줄 거니까 D로 들어가서 16이라고 주고 16파입니다. 자, C 엔터, 그 다음에 센터 콩 찍고 요번엔 그냥 R20이죠. 여기 R20이니까 그냥 20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DDI 엔터 쳐서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요거 16파이, DRA 엔터 쳐서 요거 반경 20. 확인만 했습니다. 자, 이상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52.3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선이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직선이기도 하면서 이게 R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친 값은 없지만, 중심이 같은 중심이네요. 여기 같은 중심에 R20, 30짜리가 이렇게 걸쳐 있는 형상이에요. 이 그림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 이해되죠? 이 그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수직선 해당하는 거 그려볼까요? 옵셋 얼마 줄까요? 52.3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수직 기준선 이거 가지고 52.3 만드시면 돼요. 옵셋에 52.3이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자, 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요 지점이죠. 요거 이상 없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R30이래요. 센터는 같아요. C 엔터 치고 여기 센터 콩 찍고 R 얼마? 30이라고 주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트림, TR 엔터 치고 요 선 기준에 엔터, 요 바깥쪽은 그냥 지워버리죠. 헷갈릴까봐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죠? 예, 트림으로 TR 엔터, 기준선 클릭, 엔터, 예, 지워야 되는 선 클릭. 네, 트림으로 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요 방식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트림은 표준 방식입니다. 빠른 작업 아닙니다. 표준 방식 쓰고 있습니다. 모드에서 그거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요거 일단 선은 덜 완성됐지만 일단 이렇게 두고요. 트리밍은 또 하면 되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선이 하나 보이는데 수직선이 요거 있죠? 중심선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없네요.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치수는 99.6이라고 있고 그 뒤로 22가 있어요. 요거 그리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99.6을 먼저 가는 게 맞네요. 옵셋 99.6이라고 먼저 주고 왼쪽에 있는 처음 시작했던 수직선 기준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클릭. 자, 여기가 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99.6이라는 소리죠. 예, 맞죠? 자, 요거 끝에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은 여기잖아요. 아시듯이 그 다음에 22만큼을 다시 옵셋 해주면 여기 중심 만들어지겠죠. 자, 옵셋 O 엔터 22라고 주고 엔터 여기 수직선 클릭 왼쪽 방향으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교차점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쪽 거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R은, 그쵸? R은 지금,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보죠. 요거. 요 중심 기준의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18.7이라고 하는 소수점을 제가 일부러 좀 넣어놨는데요. 요거 토면 한번 만들어 보죠. 요거. 요거 중심 기준으로. 자, 옵셋을 해서 요거 만들죠. 아시겠지만 요거 18.7을 나누기 해서 하면, 암산으로 하면 복잡해지죠. 뭐 9.35인가 나오긴 하겠지만 암산하지 말고 옵셋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그거 하는 방식 기억나시죠? 여기 18.7이라고 하는 걸 옵셋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한번 가보고 가죠. 18.7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 2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187로 분자 분모에다가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뒤로 빼버리자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예, 이거 됩니다. 요 설명 지난 시간에 또 드렸어요. 요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옵셋은 연산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수점 무조건 빼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조건 정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해당하는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곱하셔가지고 소수점을 뒤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옵셋 해볼게요. O 엔터에 18.7이죠. 그러나 187 나누기 20으로 한다 그랬어요.
간격 띄우기. 물론 요 수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위에 선 하나 그리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 값이 얼마라고요? 187 나누기 20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해됐죠? 도면에서는 18.7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두고 엔터 치고요. 수평선 클릭, 위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중심선 기준에 요거 만들어졌어요. 즉, 요 중심선 기준에 요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자, 요까지 해놓고 나서 요걸 만들어 놨는데요. 요 원 하나 보이죠? 그죠? 보이죠? 예, 요거 하나 만들어 놨고 요거 하나 보이죠? 자, 선을 이렇게만 두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만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원을 하나 더 만들어 놓죠. 여기다가. C 엔터 콩 찍고 여기가 어차피 교차점이 중심점이죠. 클릭하고 여기 치수 줄 필요 없죠. 여기에 끝점에다가 콩 찍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R 엔터 치고 수직선 클릭하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 놓으면 일단은 보기에는 형태가 어디가 어디인지 정도는 이제 위치가 이해가 돼요. 조금 더 트리밍 하자면 TR 엔터 치고 기준 잡고 엔터 요거까지 지워 놓으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 정도를 그렸는지가 기억나요. 근데 제가 밑에 부분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위에 요렇게 그릴 이 녀석들을 그냥 밀어해서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남겨놨어요. 위쪽만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죠? 자, 됐고요. 그럼 중심 기준의 저 꼭대기 위에까지가 얼마입니까? 62의 절반 맞습니까? 맞죠? 옵셋 62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엔터. 수평선 클릭, 방향에다가 클릭. 자, ESC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여기가 R7 맞죠? 여기가 R7 돼야 되고, 그죠? 여기가 R7이에요. 그러면 여기 R7 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요. 네, 여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이고. 네, 그림. 자, 여기는 R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R7, 12를 각각 주셔야 돼요. 어떤 기능 쓰겠다고요? 기존에는 우리 TTR 썼잖아요. 그죠? 예, 이 방식 하니까 되게 트리밍을 많이 했다. 그죠? 요거 말고, 이제는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을 쓸 겁니다. 풀네임은 필렛이에요. 이렇게 곡면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단축키는 뭐라고요? 예, F만 치시면 됩니다. 필렛, F입니다. 이거 F만 치시면 필렛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우리 요거하고 요거 만드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요 모서리 맞죠?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 맞죠? 예, 눈에 들어오시죠? 자, F 엔터. 키보드 상에서 F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F라고 치면 필렛이 첫 번째 나와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알파벳 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자주 쓰는 게 먼저 위에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아요. 나머지도 되게 명령어 많죠? 예, 많아요. 근데 얘는 F라고 하는 필렛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명령어를 딜에 단축키를 더 쓰게 되면 다른 명령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자, 일단 지금은 필렛 F 엔터 치시고요. 자, 치고 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처음에.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렇죠? 첫 번째 객체. 자, 제가 필렛을 처음에 이론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선택한 두 개의 모서리를 곡면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선택한 두 개의 모서리. 선택한 두 개의 모서리. 그러면 필렛을 주려면 어디입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에 있는 요 바깥쪽이 필렛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교차되는 이 지점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필렛을 줄 때도 룰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필렛을 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위에를 클릭하게 되면 R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요. 이해됐죠? 필렛을 줄 때는 여기 그러니까 필렛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교차 안쪽을 클릭하셔야 돼요. 즉 여기 이렇게 수직 수평선에 있는 교차 안쪽이 어디예요? 이쪽 부분이 교차 안쪽이죠. 이 안쪽에 R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 클릭, 요거 두 번째 클릭.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걸 첫 번째 클릭, 이걸 두 번째 클릭. 다만 위쪽은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반대로 R이 잡혀버려요. 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F 엔터, 그 다음에 첫 점 선택하라죠. 첫 번째 점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예, 두 번째 선 선택하래요. 됐죠? 두 번째 선 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다 됐더니 으라 사라졌네요. 맞죠? 자,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반지름 값이라고 하는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F 엔터.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을 이렇게 클릭하고 지가 잘라버려요. 요 기능이 사실은 이게 필렛의 추가적인 기능이었어요. 사실은. 그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선은 순서적으로 다시 Z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요. F 엔터 주고요. 그냥 바로 클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반지름을 줄 거잖아요. 그죠? 반지름 7이라는 값을 줄 거기 때문에 하단에 보면 옵션 값이 R이라고 써 있어요. 요 옵션 값을 켜주셔야지, 즉 R이라고 하는 거, 이 값을 적든 아니면 이 반지름을 클릭을 하든 이걸 수행하고 나서 반경값을 주면 그 반경값만큼의 R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ESC, F 엔터, R 엔터 주고 먼저 5라는 값을 먼저 기재해주고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해주면 R5가 잡힙니다. 예, R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R5가 아니네요. 7이다, 그죠? 자, 다시 할게요. F 엔터, R 엔터, 7이라고 먼저 주고 여기 선 클릭, 여기 안쪽에 선 클릭해주시면 R7이 잡힙니다. 이게 R7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시죠? 예,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 많이 썼으니까 DRA 엔터 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반경값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은 취소 적지 않습니다만. 자, 요거 완성됐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R12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되셨겠죠? 잘하셨을 거예요. F 엔터, R 엔터 12라고 주고 선 클릭 해주시면 안쪽에 그러면 R이 안쪽으로 잡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여기까지 만들면 요거 껍데기 만들어졌고 얼추의 형상은 나온 거예요. 다 완성하진 않았지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이제 완성했으니까요. 요 수평선 기준으로 미러 어떤 거 하면 됩니까? 요거를 요 수평선 기준으로 미러 하면 되는 거 맞죠? 맞죠? 여기 수평선 기준으로 얘하고 얘는 할 필요 없죠? 얘는 밑에 선이 연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비두고 여기 R 잡힌 거,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 여기 R 잡힌 거. 얘도 요거 미러 할 필요 없습니다. 선이 중복돼 버려요, 잘못하면. 왜냐면 밑에 선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미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 개념으로. 자, 미러는 기억나십니까? MI 엔터라고 쳤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미러, MI 엔터 치시고 객체 선택하라는 건 아까 어떻게 하자고요? 클릭으로. 색깔이 좀 바뀌죠? 굵은색으로. 엔터 치시고요. 그럼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라고 보나요? 대칭할 첫 점 찍으라 그랬죠. 자, 쉽게는 이렇게 찍자 그랬죠. 여기 수평선에 걸쳐있는 이런 부분, 끝부분. 여기 찍고 여기 끝에 점 찍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점으로 하시고 여기 뒷부분 요거 두 번째 점으로 해주십시오. 사실 이 수평선 기준에 어떤 선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끝 찍어주고 여기 끝 찍어주는 게 직관적으로 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조금 짤막하게 그냥 찍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됐고, 자, 여기 첫 점 찍고 클릭. 두 번째 점 어디로 찍자고요? 뒤쪽에 찍고 클릭. 찍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 원본객체 치울까요? 안 되죠. 치우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오가 여기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본값은, 미러의 기본값은 그냥 복사예요.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오로 돼 있어요. 우리 치우시면 안 됩니다. 치울 필요가 있다면 치우시겠지만 굳이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치우면 안 되죠. 자,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든지. 네, 엔터 칠게요. 자, 그럼 밑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뻗어나간 여기 R하고 여기 R 바깥쪽으로 있는 요 선들, 수직선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TR 엔터, 기준, 여기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시면 돼요. ESC 누르고.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죠? 예. 그 다음에 어디 할까요? 여기 지금, 우리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덜 된 거 맞죠? 자, TR 엔터로 선택, 이거 클릭, 엔터, 바깥쪽으로는 지우고요. 자, ESC. 한 번 더 스페이스바 혹은 TR 엔터 치시고 기준 잡고 엔터 이렇게 한 번 더 지워주시면 돼요. ESC. 자, 우리 중심선은 따로 안 그릴 거니까 아직은 요거 이레이저로 지워놓고 완성된 도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요거 완성하시면 됩니다. R 값이 좀 다른 거. 그리고 요거 미러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필렛으로 값 줬다는 거. TTL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요거 조금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TR 엔터 치고, 요거 잡고, 엔터 요 사이는 지워주셔야 되죠. 예. 자, 어쨌든 요거 TTR로 그린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더 빨라졌을 거예요. 예, 필렛이라는 명령을 써요, 사실. 아셨죠? 그래서 필렛을 쓰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TTR이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꼭 필렛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도면 우리 한번 보죠. 요 도면. 얘는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 때문에 요 도면을 그린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요거 지금 여기 R40, R20이라고 하는 요 중심은 요 벽의 중간점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중심선을 일부러 뺐어요. 왜냐하면 이 선 연장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려면 중심선이 있으면 겹쳐질까봐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원부터 그리는 게 편하겠죠. 저는 X라인 이용할 겁니다. 일단 그리는 건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보조선으로 XL 엔터 치고 중심에 콩 찍고 요거 수평선 한 번 더 콩, 위로 수직선 한 번 더 콩. 자, ESC 빠져나오고 요 센터점을 어디로 보자고요? 여기에 센터라고 보고 원 두 개 그리시면 되겠죠. 어떻게? R20, R40 C 엔터 여기 콩 찍고 얼마입니까? 요거 그냥 20, 요거 R20 C 엔터 콩 찍고 R20 그냥 40 이게 R40이죠. DRA 엔터 쳐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거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길이가 여기 100이에요. 근데 55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중심 수평선을 밑으로 100 내리면 되죠. 옵셋 5 엔터, 100이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바닥으로 클릭. 100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55네요. 옵셋 55 엔터, 수평선 클릭, 밑으로 클릭. ESC. 자, 그리고 여기 100만큼의 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 100으로 딱 맞게 끊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줄까요? 요 수직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50, 50 해주면 편하죠? 5 엔터로 50으로, 아이고, 5 엔터, 옵셋으로 50이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방향의 클릭. 또 한 번 더 수직선 클릭, 또 방향의 클릭. ESC. 자, 트림으로 TR 엔터, 이거선 클릭, 이거선 클릭, 엔터, 요 기준 바깥쪽으로 지우고, 또 클릭으로 또 지워주고. 그 다음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일단은 요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옵셋 방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맞죠? 이 별거 아닌데 되게 뭔가 복잡한 듯한 느낌이셨나요? 그쵸? 그런 이렇게 하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좌표로 이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좌표로. 네, 생각을 하자면 좌표로 그려낼 수도 있어요. x는 50에 y는 55에 원 그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좌표 얘기를 제가 거의 잘 안 하죠. 맞습니다. 좌표는 우리 처음 배울 때 좌표 개념을 갖는 거고요. 이후로 우리가 실무적인 거, 자격증 이런 거, 속도를 내야 되는 어떤 일에서는 단축키를 쓰면서 좌표 개념을 떠나서 옵셋이나 혹은 카피나 뭐 미러나 이런 기능들을 써서 만드셔야 돼요. 옵셋을 주로 많이 쓸 겁니다. 됐죠? 자, 여기 수평선 안쪽에 있고 수직선이 바깥쪽에 있어요. 4분점들 다 연결하면 될까요? L 엔터 치고 여기 4분점 클릭, 여기 4분점 클릭, 엔터, 또 엔터, 라인으로 자,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라인입니다. L 엔터 클릭. 됐죠? 자, 이래놓고 제가 이걸 뭘 하고자 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선을 이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이 선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 멈췄잖아요. 근데 얘를 이 끝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려면 지금 제가 extend라고 하는 연장, ex라고 하는 연장, 물론 이걸 쓰겠지만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지정한 기준선까지 연장,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근데 꼭 이 명령어만 써야 되는 건 사실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수직선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은 여기 명확하죠. 그러면 ESC 누르고 이 선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뭐 명령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끝부분, 객체 끝부분에 보면 여기 점들이 하나 보이죠. 좀 더 굵은 점 보이시죠? 요 점 보이죠? 요 점 보이죠? 요게 어떤 점일까요? 각각 딱 봐도 요거는 끝점이고 요건 중간점이고 다시 끝점이죠. 그래서 요 끝점들을 다시 우리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순간 얘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손을 띄고 당기면 클릭을 하고 손을 띄십시오. 그냥 마우스에서.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위치만큼 어떻게 할까요? 얘를 그냥 당겨 붙이면 됩니다. 클릭. 지금 이게 이렇게 우리가 똑바르게 당겨 끌어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밑에 보면 극좌표 추적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극좌표 추적 요거 반드시 켜놓고 우리 쓰기로 하고요. 계속 쓰고 있었죠, 그렇게? 네, 쓰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이렇게 쉽게 끌어서 여기다가 중간점에 갖다 콩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굳이 명령을 안 쓰더라도 혹시 몰라도 쓸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다시 원점 갖다 붙여놓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 끝점, 이게 선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하면 이게 따라오는구나 정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만큼 가서 클릭해주면 선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다시 클릭하고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당겨내면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이제 CAD 명령어를 가지고 이 요선 여기 기준으로 이걸 한 방에 얘를 여기까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서 여기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늘려보죠. 자, EX라고 하는 단축키 쓰고요. 위에다가 쓸게요. EX라고 하는 단축키 쓰고요. 단축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도 EX라고 치면 단축키가 첫 번째 나와요. 이게 이제 연장이에요. 요 연장. EX extend죠? 예, 우리 extend 한번 해볼까요? ES 엔터 탕 치고 나면 첫 번째 물어봅니다. 객체 선택이라고 나와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객체를 한번 선택해보죠. 선택, 클릭. 자, 그 다음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어떤 개념하고 약간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EX 엔터를 쳐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 객체는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여기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선, 기준선,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기준선. 얘는 기준선 아니죠. 얘는 늘려야 되는 객체 그 자체고
기준선은 바닥에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요 기준, 요게 이제 기준선이죠. 요 선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 기준을. 예. 그게 이제 객체 선택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요 객체 먼저 선택해 주고. 됐죠? 자, 없으면 엔터를 치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나면 선택하고 엔터를 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연장할 객체라고 나와요. 첫 번째 객체가 이제 연장해야 되는 기준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엔터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장할 객체. 연장할 객체 뭡니까? 위에 있는 요 수직선이죠. 얘를 클릭해 주면 얘가 쭉 뻗어서 내려옵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가 보였죠? 방금. 그래서 ESC 눌러주면 이게 연장이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 더. EX 엔터. 자,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얘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선 먼저 클릭하고 엔터. 엔터는 스페이스바예요.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선. 미리 보기가 보이죠? 이게 마우스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보이거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ESC로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여기다가 끌어서 갖다 붙이고 얘도 끌어서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여기 4분점에 다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연장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 엔터. 기준이 어딜까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 갖다 붙일 거니까 이게 기준이죠. 요 원호가 기준이죠. 자, 원호 클릭 엔터. 요 끝부분 클릭, 여기 끝부분 클릭해주면 양방향으로 늘려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꼭 선인데 수평 수직선이 아니라 곡선도 다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선이고 얘도 선이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가죠. 물론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다 기준을 잡고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기준 잡고, 그러니까 우리 트림 하는 것처럼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선 늘리고 또 기준 잡고 또 선 늘렸죠. 자, 이번에는 기준 잡지 말고 그냥 늘려보죠. 그냥 늘려볼게요. 자, EX라고 엔터를 치는데요. 한번 치고 EX를 두 번 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자, EX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쳤어요. 네, 그럼 우리 연장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뜨죠? 근데 엔터를 한번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를 그냥 두 번 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확대해서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EX라고 하는 단축키를 썼어요. 연장을 한다고 했고 엔터를 한 번 쳤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치고 나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했죠. 지금 기준 안 잡았죠. 대신 뭘 했어요? 엔터를 한 번 더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이게 나와요. 연장할 객체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바로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가능한가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갖다 대면 늘어나요, G가. 근데 그 기준이 희한하게도 그 다음 점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늘어나요. 이거 클릭, 그냥 클릭. 됐고요. 요거 위에 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방이까지 갈까요? 요거 지금 수직선 요거 한 방이까지 갈까요? 안 갑니다. 한번 볼게요. 갖다 대면 이렇게 미리 보게 나오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 다음 선까지예요. 한번 클릭. 여기도 그 다음 선까지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기준선까지 지가 알아서 늘려주는 거예요. 다시 요것만 한번 더 해봅시다. EX 엔터라고 치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두 번 쳤어요. 그 다음에 방향 쪽에다 클릭, 여기 선에다 클릭, 또 선에다 클릭해 주시면 쭉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안 늘어나죠.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 어떤 작업을 간소화시킨 건 맞죠. 맞죠? 그러나 한 방에 가고 싶거든요. EX 엔터를 기준 잡고 그냥 한 방 보내는 게 낫죠. 어쨌든 요 방법을 써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요 예제 갖다 놓은 거예요. 아셨죠? 연장 꼭 써보십시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래놓고 이제 요 도면이 이제 이게 요번 수업의 강의 여기 마지막인데요. 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가지고는 좀 해야 되는 게 뭐 옵셋도 있고 다 있지만 카피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돼요, 우리가. 카피에 대한 기능의 정의는 이미 내렸죠. 이론 설명드렸어요. 선택한 원본 객체를 그 지정한 기준 중심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죠. 복사한다 그랬죠. 복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복사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일단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그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수직선 기준으로 좌우에 얘들은 다 미러로 만들면 되니까 됐고 복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 8-파이 10이에요. 보니까 얘가 8개 있대요. 맞죠? 어떤 거? 요게 10파인데 이게 8개 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게 8개 있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얘를 꼭 C 엔터 들어가서 또 원 그리고 C 엔터 들어가서 원 그리고 C 엔터 들어가고 원 그리고 원 그리고 이런 수행보다는 하나 그냥 제대로 만들어 놓고 요거 중심에 복사해 가지고 여기도 하나 콩, 여기도 하나 콩, 여기도 하나 콩 각각을 만들어 주면 그게 더 빠른 거죠. 예. 그 명령을 쓰려고 요 도면 예제를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 마찬가지 얘도 여기 수직 수평선 여기가 기준으로 선이 뭔가 만들어졌네요. 맞죠? 그럼 요거 기준으로 뭔가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자, X라인으로 여러분 어디 만들까요? 우리 왼쪽 먼저 만들까요? 오른쪽 만들까요? 우리 왼쪽으로 이번 한번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밀어 한번 해보죠. 무슨 뜻인지 한번 이해했을 거예요. 자, X라인으로 콩 찍고 수평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위로 한 번 더 콩 찍어 주십시오. 요거 중심 기준으로 수직 수평선. 요 센터를 저는 어디로 잡을 거냐면 요 원 R20의 원 센터로 잡을 거예요. 이해됐죠? 요건 요 원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요 센터에서 R20짜리 원 그리시면 됩니다. C 엔터, 센터 콩 찍고 중간점에다가 20이라고 주시면 R20 만들어졌어요. DRA 엔터 치시고 요거 반지름 확인해 주시면 이상이 없네요. 됐죠? 자, 요거 만들었고. 밑에 있는 이 원은, 그쵸? 이 원은 만들어줘야 되네요, 그냥. 왜냐면 얘는 좌우로 반 갈라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건 원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미러 할 때만 요거 신경 써서 미러 잡아주고, 미러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원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기준으로 다 카피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30이라는 숫자가 요 중심 맞죠? 즉, 요 수평선 기준으로 옵셋 30 해주시면 요 수평선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 교차되겠네요. 그럼 교차되는 그 센터에다가 파이 10짜리, 파이 10짜리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옵셋 5 엔터 30이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바닥으로 클릭. 자, 요거 ESC 누르고 몇 번 누르고 여기 교차점에 뭐가 생긴다고요? 파이 10에 원 그리시면 되죠. 여기 센터 요거 우리 그린 거잖아요. C 엔터 요 센터 콩 찍고 중간점 D 엔터 지름 줄 거니까 10이라고 주시면 파이 10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거 왼쪽에 요 원의 센터에 대한 부분을 선을 일단은 좀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 테두리 또 만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원의 센터에 선을 이 수직선들을 두 개 넣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옵셋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 센터부터 먼저 넣지 말고요. 우리 바깥쪽 테두리 껍데기부터 먼저 그리죠. 껍데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던데요. 여기 외형 쪽을 먼저 그리죠. 외곽 쪽 요거 먼저 그리도록 하죠.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수직선 기준으로 요 외곽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바닥에 보면 요거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80이라고 되어 있죠. 80. 자, 갈게요. 우리 요거 그릴 거예요. 어떤 선 기준으로? 요거 수직선 기준으로. 즉, 요 선 기준으로. 옵셋 5 엔터. 80에 나누기 암산하면 40인 건 알지만 80 나누기 2가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엔터 치고 수직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됐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요거 만들어졌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요까지만 가 있네요. 그죠? 요거 일단 이거 내비두고 요거 일단 내비두고 요거 요렇게 한번 만들어 줘야겠네요. 요게 바닥에서 얼마입니까? 6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 근데 아직 바닥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방금 만든 건 사실 요거였잖아요. 요거 가지고. 근데 여기서 요거 만들지는 않았죠, 아직. 맞죠? 바닥은 안 만들었죠. 근데 바닥을 보니까 여기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 100이라는 게 저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 쭉 내려온 값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에서 이거 다 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우리 CAD의 칼큘레이터 기능 기억나세요? 칼큘레이터 CAL 엔터 치시고 자, 밑에 표현식에다가 연산을 시키면 되죠. 100 빼기 30 빼기 30 빼기 20 빼기 10 주시면 되겠습니까? 일단 엔터 치기 전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나머지 값이 뭐가 됩니까? 그 사이에 간격되죠. 요 사이에 간격되죠. 요 사이에 간격 됐죠? 자, 그럼 엔터 한번 쳐볼게요. 얼마 나오나? 그럼 하단에 보면 저장이 돼버렸네. 칼 100 빼기 30 빼기 30 빼기 20 빼기 10 엔터 치시면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은 1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라고요? 1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죠? 자, 그냥 10 주시죠. 옵셋 5 엔터 주고 10이라고 주고 이 선 가지고 밑으로. 요 바닥을 지금 그린 거예요. 중심선 안 이용했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10으로 그냥 준 거예요. 요거 안 이용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옵셋 했습니다. 10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선 기준으로 요 위에, 즉,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른쪽에. 60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밑바닥에서. 맞습니다. 5 엔터 60이라고 주고 맨 밑바닥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예, 요거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근데 선이 요렇게 끊어지죠? 끊어지죠? 요거 끊어놓고 보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 끊어볼까요? 자, 여기 요 부분 한번 끊어볼게요. 자, 끊을 때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 엔터 이렇게 지웠죠.
요건 알고 있죠? 자, 근데 아까 제가 CAD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필렛 기능 중에 추가적으로 이 기능이 있다 그랬죠. 트림이 되고 연장도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트림에 대해서는 좀 보고 왔을걸요? 아까 잠깐 봤어요, 한번. 요거 트림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자, 그냥 F 엔터 치고요. 그냥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금 기본값이 들어가 있었어. 이런데요. F 엔터를 치고요. 아까 우리 처음 했을 때는 F 값이었을 때 여기 트리밍이 됐었어요. 이 영상 한번 앞으로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는 요 선 기준, 즉 여기 이 선하고 요 선 기준의 이 바깥쪽은 지우고 싶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기준 남기고 요 바깥쪽은 지우고 싶어요. 전부 다 한 방에. 그게 필렛에서 가능해요. 예, 트림 안 들어가도. 이해됐습니까? 트림보다 조금 더 빠른 방식이에요. 요런 그림은. 어떻게 지울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F 엔터 치고요. 됐죠? F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 Shift 있죠? 키보드 상에 왼쪽에 Shift 키 있죠? Shift 키. 맞습니까? 네, 이거 좀 써서 갈게요, 제가. 자, F 엔터를 치고요. 됐죠? F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 Shift 있죠? 예, 요 Shift 키. 맞습니까? 그리고 요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누른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그러니까 왼쪽 손으로 누르고 계세요.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트리밍 해야 되는 요 날려야 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트리밍을 해야 되는 요 부분 자 남겨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선이 이 선하고 요 선이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선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돼요. 선클 해주시면 돼요.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F 엔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얘하고 얘죠? 바깥쪽 아니죠? 요거 기준으로 남기는 거죠. 요거 끊어져서 밖에는 지워야 되니까 남겨야 되는 선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선이 바깥쪽 남겨야 되는 그 교차 밖으로는 다 지워줍니다. 한 방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선, 요 부분이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 바깥쪽으로는 테두리를 다 없애줍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쉬프트 요거 필렛 기능으로도 이렇게 트리밍이 된다는 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제에서는 아마 그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가 없냐면 연장도 가능하다는 게 사실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더 예제가 앞으로 좀 계속 나올 텐데 그때 되면 그때 또 제가 또 적수하게 쓸게요. 자, 요거는 그냥 임의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요. L엔터 치시고요. 선을 수평선 하나, ESC, 그 다음에 수직선 하나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선을 붙지 않도록 이렇게 이만큼 갭을 주고 공간을 주고 수직 수평선 요거 두 개 한번 그려봐 주세요. 요건 그냥 인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예제가 아직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는 Shift 키 누르고 요거 남기는 선 클릭해서 끊었다면 얘 둘이 지금 붙어야 되는 선인데 모르고 선이 짧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이 짧아졌다고. 사실은 선이 짧아지면 우리 연장 기능 이용해서 엔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장해도 됩니다. 연장해도 되는 기능이 있지만 이건 일단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연장 기능은 이런 기능도 되지만 얘 마찬가지로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메꾸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쉬프트, 아까 필렛하고 똑같아요. F 엔터 치시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연장해서 붙여야 되는 선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얘가 한 방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트림도 되지만 이렇게 연장해서 붙여주는 기능도 필렛에서 모두 다 가능해요. 이해됐죠? 네, 요거는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도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필렛으로 끄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50의 절반 요거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 요거 그릴 거예요. 옵셋 O 엔터 50에 나누기 2 해주시고 엔터 수직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ESC.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요 선 그려졌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가 얼마입니까? 맨 밑바닥에서 얼마인가요? 맨 밑바닥에서 요 꼭대기까지가 100 돼 있죠? 예, 옵셋하면 되겠네요. O 엔터 100이라고 주고 엔터 맨 밑바닥에서 맨 위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SC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일단은 끝대기는 다 만들어졌고요. 자, 선을 조금 정리하고 가죠. 요거 필렛을 먼저 주고 가죠. 이게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여기 필렛 R 얼마? 5. 여기도 R 5. 여기는 R 10이에요. 요거 R을 다 잡고 나면 여기 아우터라인이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거 미리 먼저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F 엔터. 아이고. F
F 엔터, R 엔터, O라고 먼저 주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엔터,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해주면 선을 다 끊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I 값이 다르죠. F 엔터, R 엔터, 다시 10이라고 숫자를 바꿔주고 엔터, 엔터해서 각각 선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주시면 아웃라인의 절반은 그린 거죠. 바깥쪽에 원은 일단 빼고요. 됐죠? 근데 제가 이걸 그리면서 보시면 여기 중심선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최초에 그린 이런 중심선들, 어떤 중심선들은 선을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은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 선을 안 짜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 선을 다 정리해 버렸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중심선은 제일 작업의 제일 마지막 좀 얘는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됐고요. 얘는 60입니까? 요거 중심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60의 절반이죠? 옵셋할까요? 옵셋 60의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60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엔터. 네,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면 여기 교차점이 어떤 거? 파이 10짜리가 하나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C 엔터 치고 또 원 그리지 마세요. 이거 복사할 거예요. 이거 내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요거 중심 기준으로 요 선을 그리려면 여기 중심 2개 그리려면 이게 어차피 한 줄이니까 30의 절반 주시면 되죠. 자, 해볼게요. 5 엔터 30에 나누기 2 해주시고 수직선을 클릭, 왼쪽으로 클릭. 요 선 클릭했습니다. 요게 지금 요 선이죠? 맞죠? 네,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10, 20이라는 요 숫자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요 교차되는 저 중심선들이죠? 예, 맞아요. 자, 옵셋 얼마 줄까요? 자, 10이라고 주고 위에서 클릭, 밑으로 클릭. 엔터, 또 5 엔터, 20이라고 주고 클릭, 엔터, 여기 엔터 주시고. 그럼 여기 각각의 교차점은 다 만들어진 거죠? 맞죠? 교차점. 여기 그럼 여기에 파이 10, 파이 10, 파이 10 맞습니까? 여기 3개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개수가 토탈 8개가 아니네요. 이게 하나?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요거 8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7개네요. 그쵸? 숫자를 카운팅 못하다니. 요거 7개입니다. 요거는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요게 1개니까요. 그쵸?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네. 요거까지 카운팅 해버렸네요. 여기 R이 있으면서. 요거 7개입니다. 네, 다시 봐주시고요.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차점에다가 원 센터를 콩 찍고 콩 찍고 콩 찍고 복사해 봅시다. 복사 기능은 카피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CO라고 합니다. 이 카피라고 하는 말 우리 흔히 쓰죠. 카피했냐, 카피했다, 카피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복사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CO라고 한번 쳐보죠. 자, CO라고 엔터를 치기 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떠요. 명령. 예, 카피 이렇게 뜨죠. CO라고 뜨고 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엔터 치세요. 스페이스바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객체 선택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어떤 객체겠어요? 맞죠? 아까 연장하고 다르죠? 이번엔 실제 객체예요. 실제 복사해야 되는 객체. 얘죠?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얘가 원본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더 이상 없으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본점 지정 또는이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쵸? 밑에 있는 이 모드는 일단 두고요. 이거 두고. 근데 지금 모드가 복사 모드의 다중이라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대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다중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멀티라고 하겠죠. 그죠? 예, 멀티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카피를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요 위에도 더 해야 되죠? 여기도 한 개 더 해야 되고 여기도 한 개 더 해야 돼요. 토탈은 3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거를 우리는 멀티라고 불러요. 헤드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이게 복사가 가능하다는 뜻의 지금 모드가 잡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게 기본값일 거예요.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다만 모드가 다중돼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안 돼 있다면 다중이 안 돼 있다면 하단에 모드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모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왼쪽 마우스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다중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이 있어요. 변이 다중으로 하려면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다중으로 하실 거면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클릭이 돼 있다 그죠 여기. 단일로 하지 마십시오. 단일은 되게 번거로워요. 이해됐죠? 건질 필요 없이. 자, 그래서 다시 CO 엔터, 객체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때 그 기준점 그냥 무턱대고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복사돼서 갈 지점에 여기 센터점을 찍으면 요 중심으로 복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중심으로 얘가 하나 복사되어서 움직인다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기본점은 요 센터점을 찍을 거예요. 센터점을 클릭하면 이게 따라옵니다. 희한하게도. 마우스 손 뗐습니다. 마우스 손 띄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센터점 여기 맞습니까? 콩 찍고 왼쪽 마우스. 여기도 센터점 맞습니까? 콩 찍고 여기도 센터점 맞습니까? 콩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ESC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으로 한 개의 원본을 가지고 세 개의 사본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중이에요. 이해됐죠? 예,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 미러 할까요? 요 수직선 기준으로 오른쪽 미러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자, MI 엔터. 이번에는 박스로 잡을 겁니다. 클릭을 안 하고요. 엔터 치고요. 자, 객체 어떤 겁니까? 이걸 다 클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 이렇게 한번 잡으죠. 잡을 때 왼쪽 위에서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여기까지 클릭. 그럼 선택이 이렇게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선택을 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MI 엔터 치고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는 지금 이게 무슨 색이죠? 이 남색이라 해야 되나? 색깔이 여튼 이런 색이죠. 짙은 남색, 옅은 남색인데 얘를 반대로 가게 되면 옅은 녹색이 나와요. 녹색 할 때하고 남색 할 때하고 좀 다른데, 그죠? 이 색깔. 이 색깔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영역,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온전히 그 객체가 다 들어있다면 그게 선택이 돼요. 무슨 말?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박스 안에 선택이 다 되는 것들. 얘들밖에 없죠. 이 선이 왜 선택이 안 됐을까요? 얘들 왜 선택이 안 됐을까? 이 박스, 방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안에 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요. 예. 나는 그렇지 않고 이거 전체 여기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거 선택하고 싶거든. 이렇게 찍고 반대로 다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각형 박스, 녹색 박스에 들어있는, 연두색 박스에 들어있는 안에 다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미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선 미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들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옅은 남색이 나오는 이 방향으로 해서 잡을 거예요. 자, MR 엔터 치고요. 왼쪽 위에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잡았으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자, 기준 초점 어디일까요? 여기 수직 기준 클릭, 바닥에 여기 중심 클릭 해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영상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없고, 자, TR 엔터 치시고 R 기준 엔터 지우고 됐죠? 밑에도 TR 엔터 치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나머지 중심선들은 아직 중요한 게 아니라서 홀라당 다 지우겠습니다. 결과값은 이거예요. 구멍 7개입니다. 예, 아까 제가 팔로 쓴 걸 제가 실수한 거예요. 7개고 그 다음에 18짜리예요. 영상은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없는지 검도 한번 하시죠. 도면하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보니까 뭐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사이가 30보다 넓어 보이긴 하네. ELI 엔터 찍고 여기 찍어서 이게 30인지 한번 보고 가죠. 네, 30 없네요. 30이네요. 이상 없네요. 그죠? 예, 이상 없습니다. 요까지. 자, 그래서 도면은 총 3가지인데, 그죠? 요거 가지고는 필렛 연습했고, 요거 가지고는 익스텐드 연장 연습했고, 요 도면 가지고는, 그죠? 뭐 다 섞어서 했고, 그 다음에 카피라는 기능 했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하면서도 뭐 설명을 좀 드렸고, 그죠? 트림 할 때 요 기능까지 설명드렸죠? 필렛 할 때, 추가적으로 트림 연장까지 가능한 것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요 3가지 도면 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토캐드 2023의 2D 14번, 11번째 강의고요. 객체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장하는 거, 필렛 하는 거. 네, 각각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론적인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필렛에 조금 편한 기능이 있었죠. 추가적인 요 기능도 조금 사용을 할 거예요. 자주. 그죠? 일부러라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